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전 어릴 때부터 비를 좋아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갖은 시끄러운 소음들이 먹먹해지고 빗소리만 들렸거든요. 조용한 걸 좋아했던 전 조용할 날 없는 집에서 나고 또 자랐습니다. 3대 독자 집안에서 장녀로 태어나 7살 차이의 남동생 하나를 가졌던 저는 남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입양에 거론되었고 엄마의 극심한 반대로 겨우 이 집안에서 나고 자라는 중이네요. 하지만 엄마는 제 편은 아니었어요.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동생을 케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절 이 집에 가둬버린 거죠. 온 집안 친척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남동생은 제멋대로였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혹여나 동생의 장난에 소리라도 지르면 그날은 제 제삿날이었죠. 밥을 달라면 차려주고 물을 가져다 달라면 가져다 주고 숙제도 대신 해줘야 했고 일기마저 제가 써줬습니다. 그냥 전 동생의 종이었죠. 늘 집이 시끄러운 이유는 하나였어요. 동생. 네, 동생 때문에 시끄러웠죠. 어릴 때는 동생 위주로 모든 집안 환경이 돌아가느라 동생이 다치기라도 하면 온 동네가 떠나가라,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소리를 질렀고 동생이 문제라도 일으키거나 친구라도 때리면 동생은 잘못이 없다며 그 친구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며 동생이 마음고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들었죠. 그때 알았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줄 아는 집안이구나. 망할 우리 집안은. 그럼에도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이, 보고 싶고 겪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 버텼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혼자 많은 것들을 해내는 것에 익숙했던 저는 학교 공부도 사교육 없이 곧잘 해냈으며 글쓰기에 꽤 재능을 보였었죠. 하지만 제 삶은 꽤 팍팍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고 첫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던 날 저는 올 100점에 반 1등, 전교 1등에 찍힌 성적표를 집으로 가져갔고 동생이 아픈데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며 저를 무시하며 온 가족은 동생에게 매달렸습니다. 동생은 특별히 아픈 게 아니고 그냥 급체였어요. 얘가 먹을 걸 좀 밝혔는데 본인의 간식에 제 몫의 간식까지 먹느라 체했다네요. 그날 후로는 제 간식은 사라지고 동생 몫이 늘었어요. 저는 아무거나 찾아 먹으라더군요. 저는 타인을 미워하기 전에 공감하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었어요. 워낙 어린 시절부터 이해받지 못했고 그 무시당하는 감정이 싫어 남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동생도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3대 독자로서의 무게감이라거나 의미도 있을 거고 주변에서 우쭈쭈 해주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혼자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동생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분노 조절 장애로 자랐지만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타인을 배려하는 법을 모르고 세상이 본인 것인 줄 알았으며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걸 지독하기 싫어했고 숙제도 다 제 몫이었다 보니 공부도 꼴등이었어요. 저는 뭐든 혼자 해냈어야 했으니 중학교 때 그날 이후 집에 성적표 한 번 가져가지 않고 수능 올 1등급을 찍고 5손가락 안에 든다는 대학에 국어교육과 입학했어요. 그 당시 부모님은 여자의 학비 대주고 대학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며 이 정도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거라고 전교 뒤에서 3번째 자리하던 아들에게 너네 누나 우쭐대는 거 보라며 절 비웃더군요. 그럼에도 입학금과 대학 등록금을 타내기 위해 억지로 버텼습니다. 제 자존심을 버리고 다닌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했고 주변 친구들에게 발품을 팔아 과외니 인턴이니 취업에 도움이 되며 돈을 벌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에 매진했어요. 그때쯤 전과목 내신 7등급 받던 고등학교 2학년 아이 하나를 방학 포함 2달 만에 제가 과외를 한국어와 사탐 과목에 한해 2등급을 올려놨죠. 그리고 주변의 소문이나 제 과외비는 끝없이 높아졌고 대기표까지 생겼었죠. 누구에게 설명해주거나 이해를 시키는 것은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이니 어찌 보면 학과 선택도 알바 선택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대학 졸업 후에는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과외로 모아둔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가 임용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1년 만에 임용을 합격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 발령 준비를 하며 못 보던 친구들과 만나 1년간의 페퍼를 풀었고 중간 틈틈이 과외 알바를 다시 시작하여 돈을 모았어요. 임용 합격자라는 타이틀이 꽤 크게 자리했던지 대학교에 다닐 때보다 더 높은 페이를 받으며 그룹 과외 위주로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 연습도 할 겸 말이죠. 학교에 시험 준비를 했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가 독하다며 그 어렵다는 임용을 졸업 1년 만에 끝내고 그 후 쉬지도 않고 과외를 뛰냐며 혀를 찼습니다. 뒤에서는 돈독이 올랐다고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그러나 저는 그 시험을 준비하며 가장 행복했어요. 지긋지긋한 부모님의 인신공격도 들을 필요 없었고 동생의 뒤치다거리도 할 필요 없었죠. 대학을 졸업한 후 집에서는 대충 학원이나 들어가 매달 돈을 보내라고 했지만 저는 시험 준비를 하겠다며 무작정 잠수를 탔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무심하게 엄마는 제가 휴대폰을 다시 개통한 사실을 알아내고 기다렸다는 듯 연락이 왔어요. 첫 마디는 바로 절 비하하는 말이었어요. 공부한다고 폰도 정지시키더니 1년 만에 때려쳤냐고. 너 같은 게 그럼 그렇지 하며 비웃으시길래 시험에 합격해서 개통했고 발령 준비 중이다 되받아쳤죠. 더 이상 저는 부모님께 집안에 발휘할 것이 없었으니 그 공격들을 받아줄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엄마는 잠시 멈칫하시다 네가 붙는 정도 시험이면 보잘것없다느니 요즘 교사 수준이 그 정도라느니 웃기지도 않는다는 등등 직업 비하를 나열하셨고 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한참 저를 까내리는 말을 하다 갑자기 본론이 생각났다는 듯 제게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뜬금없는 말에 왜요? 하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답했죠. 엄마는 등록금 내준 거, 키워준 거 이제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절 타박했어요. 등록금에 관한 건 아버지와 이야기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린가 싶었죠. 아버지든 대학 등록금을 이유로 제게 아무런 지읒도 없을 것이니 대학 졸업하면 집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 하셨고요. 그런 내용들로 엄마의 말에 대답하니 엄마는 짜증스럽게 달라면 줄 것이지 왜 이리 말이 많냐고. 아버지 모르게 동생이 일을 쳤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우선 500만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아시면 집안 난리 난다고요. 들어보니 동생이 일을 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며 엄마 비상금, 뒷주머니, 할머니 비상금, 이모들 비상금까지 집안 여자들의 돈은 모조리 탈탈 털었고 이제 남은 건 저 하나였죠. 한참 말없이 고민하다 다시는 이런 일로 연락하지 않고 더 이상 내게 관심을 끊는다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실 돈을 보내주면 귀찮아질 것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버리지 않는 엄마였고 최소한의 가족의 정과 갱생 가능성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죠. 사실 가족의 사랑 같은 거 엄청 받고 싶었거든요. 늘 애정 결핍에 시달렸고 그 사랑에 목을 메었지만 티를 안 낸 거였어요. 그래서 엄마를 믿어보고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돈을 보냈어요. 그 후로는 집에서 꾸준히 연락이 왔지만 제대로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동생 용돈 챙겨줘라, 동생 이거 좀 사줘라 이런 내용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 중학교에 발령을 받아 교사로서의 일을 해나갔어요. 그 와중에 첫 과외를 했던 어머님께 자신의 첫째 아들 손자리가 들어왔고 가볍게 만나자 했던 것이 연애까지 이어졌어요. 선을 받아들인 이유는 그 아이와 과외를 할 때 너무 잘 따라주던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웠고 엄청 귀한 사람처럼 절 챙겨주신 어머님이 감사했어서 이런 집안이라면 괜찮은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정확히 맞아떨어져 저는 남자친구와 남친 집안 부모님까지 자주 인사드리고 연애도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지냈죠. 남친과의 연애가 반년쯤 넘어갈까? 결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남친에게는 제 집안 환경이나 제가 받아온 차별 같은 걸 이미 이야기했지만 남친 부모님은 모르셨기에 나를 잡고 방문해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은 다 괜찮다고 본인들이 막내딸처럼 소중하게 해줄 테니 우리 집 며느리 해달라며 되려 부탁을 하시더군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
그런 걸 보는 기분이었어요. 희망도 보였고 행복했죠. 결혼 준비는 각 집에 도움 없이 남친과 둘이 해결했고 저희 집에는 상견례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당일날 아버지는 나오지도 않으셨고 엄마 혼자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늦게 장소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엄마는 저를 밖으로 불러내더니 저 집안 돈은 많냐? 넌 재산 얼마 물려받냐? 등등 질문을 쏟아내셨고 전 질린 표정으로 엄마를 끌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장소에서도 엄마는 절 2년 전년으로 직직하며 제 욕을 하셨고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어요. 엄마가 저를 삿대질하며 인신공격과 비난을 이어가던 중 남친의 어머니는 테이블을 세게 치고 일어나며 저런 어미 밑에서 저같이 소중한 아이가 자랐으니 그냥 내 딸 하라고. 집 다 버리고 몸만 와도 괜찮으니까 저런 이야기 듣고 살지 말라 화를 내시곤 저를 끌어안고 그곳을 벗어났어요. 부모님을 대상으로 제 편을 이렇게 큰 목소리로 들어준 분은 처음이었고 저는 정체 모를 감정에 엉엉 울며 어머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 남편과 저는 저의 친정을 제외하고 결혼식을 진행했고 신혼집을 구하는 대신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신혼집 구해둔 거 놔두고 왜 시댁에 들어오냐고 불편하지 않겠냐 절 걱정하셨지만 저는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었다며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두 분도 저를 쓰다듬어 주셨고요. 그 후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고 제 삶에는 행복만 남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이후 전화와 용문자 몇 통 이후로 연락도 없던 엄마가 엉엉 울면서 제게 제발 도와달라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근무하던 학교 앞으로 찾아오셨어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억지로 우겨 넣고 들어간 인문계에서 8, 9등급을 전전하고 경찰서를 들락이던 동생을 들어본 적 없던 전문대에 입학했고 그 학교 MT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폭행했답니다. 집단으로요. 그 우두머리가 동생이었고요. 합의의 문제를 떠나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뉴스나 신문에도 얼굴이 다 팔릴 심각한 일이었죠. 엄마는 제게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본인이 다 미안하다고 엉엉 울며 빌었어요. 한때는 엄마에게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아주 작은 연민과 동정심조차 싹 사라졌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엄마의 손을 내치고 이야기했어요. 그 새끼 그렇게 키운 건 엄마야. 난 할 만큼 했고 기회도 줬고 용서도 했어. 그런데 엄마는 단 한 번도 내 이야기를 들은 적도 날 위해준 적도 내 엄마 노릇을 해준 적도 없잖아? 난 그 대단하신 집안 종년이었고 그 집안 사람인 적이 없어. 걔가 깜빵에서 평생을 썩어나가든 온 매스컴에 이름이 올라가든 난 출가 외인이고 내 호적은 남편 아래야. 엄마가 더 잘 알잖아? 그 새끼는 애초에 인간 말종에 대먹지 못한 새끼였고 걔가 사람 못되게 부추긴 건 그 잘난 집안 사람들이니 내 할 바 아니야.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결국 벌 받은 사람이 다 받을 거니까 참을게. 더 이상 나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굴면 적금금지 신청할 거니까.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눈을 뒤집고 돌변하시더니 제 머리채를 잡고 뺨을 쳤어요. 저를 데리러 온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달려와 엄마를 밀어냈고 더 이상 접근하면 폭행으로 고소할 거라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 새삼 생각했어요. 아,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 처음이구나. 나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참았었구나 하고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제가 아무 짓 안 해도 알아서 몰락하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자 복수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생각해요. 앞으로 친정은, 아니 그 사람들은 제 가족이 아니라 생각하고 남편과 시댁에서 막내딸 노릇하며 못 받은 사랑받고 행복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